네, 안녕하세요. 저는 앵콕학원의 고대부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승훈 강사입니다. 네, 이번 국어 설명회에서는 고대부고 시험의 국어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과 그다음에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고대부고 국어 시험은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럼 저희 앵콕학원에서는 어떻게 고대부고 학생들을 위해서 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순서는 고대부고 시험의 내신 경향과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대부고에 출제되었던, 가장 최근에 출제되었던 작년 2학기 기말고사의 주요 문항을 통해서 고대부고 시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고대부고 국어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대부고 국어 시험은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상위권 성적을 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대부고의 전반적인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고대부고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70% 이상이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교과서 외의 지문에 30%가 출제된다는데, 교과서 외의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대부고는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제가 고대부고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데, 교과서 외의 지문 같은 경우는 보통 모의고사에서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고대부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100%가 다 출제된 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국어 시험에 대해서는 짧은 단기간에 국어 내신 대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어 공부를 해야 시험에 출제되는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인 국어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일단 객관식이 보통 20문제에서 2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서술형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여기 점수 배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술형이 4문제 출제되는데 35점의 배점이 있습니다. 한 문제를 제외한 한 문제만 5점이고 나머지 3문제는 총 10점으로서 서술형 문제의 좀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의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짧은 답안을 쓰는 단답식 서술형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대부고 국어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으로 쓰기보다는 긴 문장으로 학생의 생각과 학생의 이해력을 전반적으로 서술하는 식으로 문장으로 좀 길게 얘기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 서술형이 있는 문제에서 좀 힘든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저희가 국어 시험에는 수능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로 나눠지게 되는데, 보통 지금은 1학년 때는 보통 50대 50으로 수능형 문제가 조금 더 한두 문제 정도 많이 출제되긴 하지만,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고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점차 올라가다 보면 수능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됩니다. 여기서 먼저 수능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해력과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그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력 혹은 분석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학생들이 그 개념을 좀 더 심화시켜서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느냐에 대한 추론력에 대한 요구가 많이 된 게 수능형 문제고요. 그 다음에 내신형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냥 학교 교과서 내용을 얼마나 꼼꼼하게 알고 있는지 단순 암기를 하는 암기 능력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게 내신형 문제입니다. 여기서 고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력과 분석 능력, 그 다음에 응용력과 추론력을 많이 요구하는 수능형 문제가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고, 무엇보다 고대부고 1학년 때는 보통 수능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가 6대 4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면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는 점차 수능형 문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의 이해력과 추론력이 많이 중요한 게 고대부고 국어시험의 큰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와 모의고사의 육력법 객관식이 문제가 출제되는데, 교과서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도, 그러니까 보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3월과 6월, 9월, 12월에 있는 교육청 모의고사가 같이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서술형은 보통 4문제가 교과서에서 출제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학기 때는 그래도 모의고사에서 서술형이 1문제 정도 출제되었지만 2학기 가서는 서술형 모든 문제가 다 교과서 시험 범위에서 출제되었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알고 있기는 서술형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서 서술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국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해서 쓰기보다는 학생들이 얼만큼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 학생들이 얼만큼 분석을 잘 했는지, 그에 대해 추가적으로 추론까지 해서 자신의 생각을 길게 서술하는 추론용 서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 암기해서 푸는 서술형 문제다 보기보다는 문장용으로 길게 설명해야 되는 게 많은 게 서술형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수능형 문제는 10문제, 내신형 문제는 9문제, 그다음 수능형과 내신형 문제가 섞어서 나오는 건 2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수능형 문제가 점차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고, 고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전반적인 문학과 독서, 문법, 화법 과정문을 전반적으로 수업을 한다면 2학년 때는 문학, 문법 위주의 수업을 나가고요. 3학년 때는 문학과 독서, 화법 과정문이 좀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점차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능형 문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 암기를 해서 단기간에 시험 대비를 하는 게 아닌 긴 시간 동안 꾸준히 국어를 학습해가지고 연습해야 되는 게 바로 고대국어 국어시험이고요. 쉽게 말해서 좀 국어 과목이 점차 수학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이란 과목 역시 단기간에 공부를 해서 상위권 성적을 노릴 수 없다듯이 고대국어에서도 국어시험이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점차 꾸준히 해야 상위권 성적을 노릴 수 있는 게 바로 고대국어 국어시험의 특징입니다. 서술형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답형이 아닌 긴 문장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서술하는 문제가 4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내용을 다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시험 범위의 내용을 단순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내신형 문제지만, 내신형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지만 50% 이상이 출제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단순 암기해서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50%밖에 없다 보니까 옛날과 비교해서는 점차 이제 고득점을 노리기 어렵고 상위권 성적을 많이 어려운 게 고대국어 국어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꾸준히 국어 공부를 해야 쌓을 수 있는 국어 기본 실력으로 풀 수 있는 수능형 문제가 고대국어 국어 시험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고대국어 시험에서 상위권 성적 혹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국어를 꾸준하게 공부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바로 고대국어 국어 시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서술형 문제가 단답 형식으로 나와서 그냥 단순 암기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요즘 고대국어에서 출제되는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보다는 그 교과서의 내용을 얼만큼 잘 활용하고 이해했는지, 그다음 더 나아가서 학생 스스로 심화할 수 있는 추론이 필요한 서술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대국어 국어시험은 한 달이라는 내신 대비 기간으로만 대비해서는 상위권 성적을 기대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대국어 국어시험 자체가 학생의 기본 국어 실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풀 수 있는 수능형 문제가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신형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80점에서 85점 이상만 맞아도 상위권 성적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수능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높은 점수를 단기간에 노리긴 되게 어렵고 전반적으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왜 계속 제가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국어 기본 실력은 보통 이제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니라 3, 4개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야 쌓을 수 있는 건데, 학생들이 이제 단기간에 공부를 하려면 다른 학생들은 3, 4개월 동안 꾸준히 공부를 했지만, 그 학생은 한 달 동안에 다른 학생들이 3, 4개월 동안 공부한 내용을 단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감이 있기 때문에, 고대국어 국어 시험에서는 상위권 성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비내신 기간에도 꾸준히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국어 시험 문제를 같이 보면서 고대국어 시험은 어떻게 좀 자세히 출제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제되었던 2학기 기말고사에 출제되었던 객관식 1번 문제입니다. 이런 1번 문제가 대표적인 수능형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만으로는 풀 수 없고 학생이 이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을 연관지어서 연계될 수 있는 개념까지 같이 전반적으로 학습을 해야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직유법을 사용해서 정서를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의문형의 사용, 규칙적인 음보의 배율 혹은 대상들의 차이점, 자연물을 매개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데 여기서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온 개념 같은 경우에는 직유법과 음보의 배율 정도만 있지 나머지 개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스스로가 교과서에 나온 개념을 연관지어서 연계될 수 있는 개념을 학생 스스로 찾아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국어 기본 실력이 향상되었던 친구들은 쉽게 좀 수능형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 5번 역시 대표적인 수능형 문제였는데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좋은 구를 사용하고 있다. 시적 화자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구성 요소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데 여기서도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온 개념 같은 경우에는 해학성과 좋은 구 정도였고요. 많은 학생들이 반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은 국어 기본 실력 혹은 이 교과서에 나온 개념과 연관지어서 파악할 수 있는 개념들인데 그로 인해서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온 단순한 개념만으로는 파악하기 많이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능형과 내신형 문제가 좀 섞인 건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억과 니은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감각적 심상, 그러니까 감각적 이미지를 찾으라는 건데 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에 나오긴 했지만 이를 활용하는 문제는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암기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할 줄 아는 게 교과서에 직접 나오지 않았고 학생 스스로가 감각적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를 풀이하거나 감각적 이미지와 연관될 수 있는 연계될 수 있는 개념들을 찾아야 스스로 학습해야 풀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객관식 7번 같은 문제였고요. 근데 이 역시도 10번 역시 수능형과 내신형 문제를 섞어서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서도 이제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역격 조사 혹은 부사격 조사, 주격 조사 여기서는 이제 중세국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교과서에 직접 나오지 않고 좀 교과서와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출제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객관식 3번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단순 암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내신형 문제인데 네, 여기서는 이 항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항찰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온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이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교과서 내용을 얼마나 꼼꼼하게 이해하고 학습하고 암기하였는지 파악하는 게 바로 이 내신형 문제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대국어 국어시험에 대해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네, 수능형,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요. 물론 단순 암기에서 나오는 내신형 문제도 출제되긴 되지만 점차 고대국어 국어시험에서는 수능형 문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무엇보다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차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능형 문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암기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상위권 성적을 위해서는 국어 기초 개념, 기본 실력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옛날처럼 그냥 단순 암기해서 단답으로 쓰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 학생이 추론하고 자신의 생각한 바를 얼마나 잘 서술할 수 있는지 문장형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고요. 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학생 스스로 분석하고 응용하고 추론할 줄 알아야 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됩니다. 그래서 고대국어 국어시험에 어떻게 대비를 했냐면 제일 첫 번째 교과서 범위 내에 개념을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확실하고 꼼꼼하게 이해하고 학습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고대국어 국어시험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는 비내신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쌓을 수 없는 국어 기본 실력 혹은 국어 기초 개념을 비내신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비내신 기간 동안에 향상되었던 국어 기본 실력은 고대국어 국어시험뿐만 아니라 교육청 모의고사나 더 나아가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충분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비내신 경우는 꾸준히 기본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대국어에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혹은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고대국어 기출문제만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국어에서는 문학에서는 기본 개념, 표현 방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파악을 해야 학생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 학교 고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학에서는 표현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구나, 그러면 나는 표현 방식과 관련된 내용은 좀 더 꼼꼼히 파악해야 되겠구나 라는 피드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많이 푼다고 보다는 많이 풀면 좋지만 더 나아가서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 학교 고대국어는 과연 어떤 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출제 경향까지 파악을 해야 더 좋은 실전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대국어 시험에서 왜 상위권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 짧은 학습 기간입니다. 한 달이라는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국어 기본 실력을 쌓기는 좀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수학과 영어 과목도 해야 되는데 국어에만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꾸준하게 비내신 기간 동안에도 학습을 해야 되고요. 학생들은 대부분 국어 시험을 좀 짧은 한 달이라는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거는 이제 내신형 문제에만 조금 효과가 얻을 수 있고 추론력을 요구하는 수능 문제에서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꼭 고대국어 시험에서는 비내신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국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해력과 응용력, 추론력을 요구하는 수능형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너무 내신형 문제, 단순 암기라는 내신형 문제에 집중하는데, 이것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신형 문제,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내신형 문제가 점차 비중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수능형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학생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만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과 연계될 수 있는 많은 개념들이 정말 많은데, 그 연계될 수 있는 개념이 학생 스스로가 학습하기 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학생이 이와 연계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국어 상위권 성적을 위해서라면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과 연계될 수 있는, 추후에는 모의고사 혹은 수능에도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을 충분히 학습해야 되는 게 고대국어 국어 시험의 대비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 앵콕학원에서는 고대국어 국어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하고 있냐면, 비내신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국어 기초학 개념 학습하고요. 문학에서는 표현 방식 혹은 전개 방식에 대해 수업을 나가고, 독서에서는 주제별로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더군다나 시간 관리를 위해서 독서 문제 풀 때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문법 역시 개념만 풀고 개념을 알고 단순하게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학생이 먼저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꾸준히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개념을 확실하게 먼저 기본 탄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또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좀 고대국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고대국어 국어시험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파악한 다음에 고대국어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생이 우리 학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하면서 실전 연습 쌓을 수 있고, 저희 앵콕학원만의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꾸준한 학생들의 실전 연습을 도와주고요. 아마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할 텐데, 1대1 개별 확인 학습 시간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저희는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 때 문제를 풀고 질문만 받는 게 아니라 학생에게 1대1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학생이 맞은 정답도 어떤 근거를 통해서 문제를 맞았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맞춘 근거가 올바른지 혹은 올바르지 않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만약에 정답을 맞췄지만 근거가 맞지 않았다면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오답인 문제는 왜 오답을 골랐고 그 다음에 왜 정답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서 학생 개별적으로 좀 더 맞춰서 1대1로 개별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고대부고 국어시험의 전반적인 특징과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혹시나 고대부고 국어 수업과 고대부고 국어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콕학원의 고대부고 국어 전임 강사 사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